동네의 발견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동주입니다. 전세영 아나운서가 이 휴가를 간 관계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대신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아주 반가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포항 MBC에서 키 크고 잘생긴 우리 홍태균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네. 상당히 제가 부담이 됐거든요. 오. 두 분이 워낙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오늘 막 저지르고 가겠습니다. 미모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능력이 출중하다고 얘기하시네. 미모도 출중하시죠. 벌써 상했어요, 마음. 벌써 이제 의상에서부터 이제 가을이 너무나 무신하게 느껴지는데, 그죠? 자, 오늘도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그렇죠. 네. 오늘 마침 아주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요, 이 10월의 마지막 불금이죠. 네. 그렇기도 하지만요, 또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독도의 날인데요. 독도의 날을 맞아서 어제였죠. 우주에서 본 독도의 사진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가을 이 독도의 풍경을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또 이렇게 왜 새롭게 와닿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아무튼 이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관련 뮤지컬이 선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포항문화재단 창작 뮤지컬 강치전이요. 어제부터 포항시청 대자물에서 공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공연이 진행된다고 해요. 네, 강치전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독자성, 역사성, 특이성을 갖췄다는 건데요. 이 강치가 일본에 의해서 멸종이 됐기 때문에 독도의 날을 맞이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강치전에 나오는 배우들은요, 지난 6월에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우리 지역의 배우들이라고 합니다. 응원차 한번 관람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럼 굉장히 연습들을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자, 기대하고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의미 있는 날 함께 하실 수 있는 공연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된 동네의 발견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요. 지난주에 약속드린 것처럼 2019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2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이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이 신라의 찬란했던 문화가요, 최첨단 기술을 만나서 여러분들께 깜짝 놀랄 만한 전시와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심작들 공개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천년신라 빛으로 살아나다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찬란한 신라의 문화유산이 최첨단 기술을 만나 빛으로 즐거움으로 재탄생하는 시간, 풍성한 즐거움이 기다립니다. 2주간 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볼 게 많네. 인터랙티브 전시체험 공간부터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공연, 그리고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까지 만날 수 있는 곳,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으로 초대합니다. 네, 2019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만한 콘텐츠 픽 4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1부에서는 우리 경주타워, 더불어서 둘레길, 나이트워크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보다 풍성하고 재미진 콘텐츠들을 준비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함께 가시죠.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야심작을 만나러 도착한 곳은 천마의 궁전.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 오색 찬란한 빛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신비롭습니다. 이곳 천마의 궁전에서는 인터랙티브 전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에요? 네, 천마의 궁전에서는 찬란한 빛의 신라 타임리스 미디어 아트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주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 유산들을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해서 미디어 아트로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전시 공간입니다. 오, 1000년 전의 신라와 현대 기술의 만남. 네, 멋지겠네요. 경주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재해석해 미디어 아트로 표현했다는 특별한 전시. 그런데 몰입형 전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란 어떤 것일까요? 총 7개의 테마로 이루어진 전시를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테마, 경계에 서다. 첨성대의 형태를 상징화한 LED 미디어 아트로 낮과 밤의 경계에 서서 빛으로 빚어진 첨성대 안으로 들어가며 모험이 시작되는 곳이죠.
두 번째 테마에서는 신라의 유물을 상징하는 눈부신 황금빛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두 번째는 신라의 황금 유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반응형 미디어 아트로 사람이 지나가면 금빛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신라의 영원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석굴암에 가지고 있는 과학적 우수성을 빛으로 표현을 했고 이 석굴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했습니다. 네 번째 테마에서는 마치 물속에 들어온 듯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데요. 동궁과 월제 연못을 상징하는 곳이고요. 무빙 조명과 입체 사운드로 성덕 대왕 신종을 표현한 테마관도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을 기록하다라는 공간이고 벽면에 보이시는 문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신라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발췌한 그런 내용입니다. 반응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꽃이 됩니다. 꽃길을 걷는 느낌이겠군요. 네, 꽃길을 걷고 이것은 또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된다. 아하. 화려한 빛과 영상, 내가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는 미디어 아트를 직접 체험하며 관람객들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구경하셨잖아요. 예. 돌아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좀 신기했어요. 이게 빛이 너무 바닥에 많이 퍼뜨려지고 또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좀 신기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애기는 좋았어요? 네. 많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또 오고 싶어요? 알겠어요. 체험하는 전시로 워밍업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환상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야심차게 준비한 작품 인피니티 플라잉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명품 공연 플라잉. 그런데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요, 플라잉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 네. 이름하여 뭐 인피니티 플라잉이라고 하던데 네. 어떤 점들이 달라졌어요? 산업용 로봇 아시죠? 네. 자동차 조립할 때 쓰는 그 로봇과 3D 홀로그램을 도입을 했어요. 공연 콘텐츠로 이렇게 상설하는 공연으로서는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고요. 사실 플라잉 하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잖아요. 그 압도적인 퍼포먼스에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로봇과 3D 홀로그램, 거기에 비보잉, 체조, 치어리딩 같은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더해져 숨 쉴 틈 없이 즐거움을 선사하는 넘버별 퍼포먼스 인피니티 플라잉. 잠시 감상해 볼까요? 어디서 왔어? 영천에서. 엄마 입을 왜 막어? 가보겠어. 간다. 무대와 객석을 넘나들며 관객과 호흡하는 공연. 볼거리는 더 풍성해지고 즐거움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멋진 퍼포먼스는 현장에서 직접 봐야 한다고요. 이런 무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참여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고 또 서로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는 거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 특히 네. 남편분이시죠? 네, 오늘 예. 무대 위로 또 불려나가서 참여도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해보시니까. 처음에 많이 떨렸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같이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이런 자리가 있는 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가 다 어머니 아버님도 참 재밌었을 것 같고 아이들도 이게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행동으로 하는 코믹인 것도 참 재밌었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환상적이었던 공연에 이어 이번엔 경주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따라 산책을 즐기는 영석 씨. 이 길 끝에 또 특별한 볼거리가 기다린다고요?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곳, 경주 엑스포 공원을 오면은 꼭 찾아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솔거미술관인데요. 엑스포를 맞아서 기획 전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엑스포 기간 동안 솔거미술관에서는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이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가 열리는데요.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포함해 모두 5작가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늘 좋은 작품들이 많고 좋은 전시가 많기 때문에 언제 찾아와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바로 이곳 솔거미술관입니다. 네. 기획 전시가 한창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주제, 어떤 의도인지 궁금해요. 미래는 현재의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동시대 문화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자연과 공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미술관에서 보는 5작가의 작품들 시작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천천히 좀 가르쳐주세요. 네, 가시죠. 늘 솔거 미술관을 빛내고 있는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시작으로 기획전에 참여한 5 작가들의 대표작들을 함께 만나볼까요? 미술관이라고 해서 작품만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오산입니다. 이곳 솔건미술관은 여느 미술관보다도 사진 찍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미술관의 포토존인 이 창문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작품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가 승효사 선생님이 이 건축물을 지을 당시에 앞평지와 작품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구상해서 만든 창이라고 하십니다. 이날 미술관 앞에서는 버스킹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볼거리들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2주간 함께했던 2019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무엇보다도요 새롭다, 변했다, 풍성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스팟들 외에도요 더욱더 재미있고 풍성한 볼거리들이 있으니까요 행복한 시간 만들러 경주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24일까지 오시면 돼요. 어디로? 경주로? 획기적인 전시들과 즐거운 공연, 다양한 볼거리들이 가득한 2019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이 가을 멋진 작품과 풍경 속에서 그림 같은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2019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이틀이나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미디어 아트, 이 붓다의 모습을 불상이 아니라 이 빛으로 이렇게 크게 표현한 모습도 너무 멋있었고요. 네. 또 사람이 이렇게 다녀가면 그 발자취를 따라서 꽃잎이 깔리는 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인피니티 플라잉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동적이니까 어울리겠다. 요즘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 많이 하거든요. 아. 크로스핏도 하고 네. 오늘도 헬스하고 왔는데 오.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서 약간 근질근질 거리더라고요. 네. 내년에 한번 꼭 한번 참여해보세요. 내년이요? 예, 끈달고 아직도 날아다니고. 많이 열심히 남아있다고 훈련을 하던데. 해서. 근데 연습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끈달고 날아다녀 보세요. 저기 보니까 뭐 끈달고 막 날아다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어릴 적은 그 서커스 공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 옛날에 서커스 공연을 굉장히 플라잉으로 잘 네. 표현했다라는 세대 차이를 좀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그 마지막에 그 포토존이 있었던 솔고미술관. 사실 솔고미술관. 요즘 포토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네. 사진 찍으러 가죠. 그런가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 친구들의 여자친구들이 하도 이 사진 찍으러 가자고 졸라서 친구들이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포토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포토존도 좋지만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까 정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 소개해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또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가 아닙니다. 동네 발견에서 정말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건 빅4 콘텐츠 그리고 상설 전시였습니다. 하지만 11월 24일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공연과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엑스포 공원과 솔거미술관은요,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참 예쁘다고 합니다. 가셔서 전시도 보시고 또 예쁜 사진도 남기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네 발견 이번 순서는요, 제목부터 저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로컬 식객의 주인이라서 그런지 먹는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설레이는지. 네. 거기에다가 무한 리필 맛집입니다. 네. 마음이 설렌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목젖도 설레고 어허. 혀도 설렙니다. 허허. 지금 계속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네. 가을만 되면 이렇게 식욕이 돋고 식욕이 돋으면 또
고기도 먹고 싶어지고 회도 먹고 싶어지고 네. 그런데 또 이 지갑이 무한이 아니잖아요. 안타깝네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한리필이라는 단어 정말 설렙니다. 약간 개인적으로 감동까지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이 양만 많이 주는 무한리필이 아니라 맛도 좋고 또 음식의 품질까지 좋은 그런 무한리필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왔어요 왔어. 속은 든든하게 입안은 행복하게 해줄 맛있는 음식. 따끈한 불고기와 제철 맞은 새우. 사장님 새우 한 접시 추가요. 양분이 하나 더 가온나? 아무리 맛있어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렇게 계속 드셔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여기는 무한리필이에요, 무한리필. 아니 잠깐,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불고기와 새우가 무한리필? 지금까지 이런 푸짐함은 없었다. 막 퍼주기를 가능케 한 사장님들의 비밀부터 무한리필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무한리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일단 고깃집인 건 알겠는데 불판은 없고 여기도 작업 저기도 작업 중. 저 여기 식당은 아닌가 봐요. 여기는 축산물 종합 유통을 겸하고 있어서 질 좋고 좋은 고기를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하신 고기는 이청에서 바로 구워 드실 수 있으세요. 중간 유통 과정이 없는 덕분에 돼지고기, 소고기 할 것 없이 좋은 고기를 착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데요.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고기에 쉽게 눈을 뗄 순 없지만 여기 온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무한리필 메뉴는 어디 있을까요? 한우 불고기를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안쪽에 마련돼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비주얼로 자작하게 끓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한우 불고기. 고기만 건져서 따로 먹어도 당면과 함께 먹어도 국물에 밥을 비벼 먹어도 완벽한 그 이름 불고기.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데요. 아쉬움도 잠시 자연스럽게 한 그릇 더 가져와서 냄비를 다시 채웁니다. 첫 주문 시에는 저희가 양푼위에서 손님께 냄비로 해서 갖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중간중간 보시면 카트에 불고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손님이 먹고 싶은 만큼 가져다 드시면 돼요. 조물조물 갖은 양념에 재워놓은 맛있는 불고기를 볼에 담아내면 괜히 눈치 보면서 리필 요청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져다 먹으면 되는 것. 이렇게 행복한 셀프 서비스가 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분이 드시는 게 1.5인분에서 한 2인분 정도 되는데 저번에는 한 4분이서 오셔서 한 18인분 먹는 것까지 봤고요. 뭐 손님들이 뭐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저희는 뭐 맛있게 드시고만 가시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몇 인분 먹었더라? 숫자 세면서 지갑 걱정하면서 드시지 마세요. 그저 푸짐하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무한리필의 매력 아니겠어요? 돼지고기도 이 가격에 못 먹을 것 같아요. 상당히 배부르게 잘 먹고 갑니다. 일단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좋고요. 가장 장점은 한우를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이 있네요. 요즘 다 어려운데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뭐 저희들이 와서 뭐 간단하게 식사와 함께 소주도 한 잔씩 곁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불고기, 그것도 한우 불고기를 이렇게 무한리필로 제공해도 남는 게 있을까요?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매에서부터 가공까지 저희가 중간 단계를 다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손님한테 좀 더 저렴하게 불고기를 제공할 수 있어요. 사실 불고기는 남는 게 없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에 저희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맛있게 먹고 남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한리필 맛집을 찾아온 곳은 경주시 성건동의 한 음식점. 커다란 수족관 속 싱싱한 해산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의 무한리필 메뉴는 과연? 어디 보자. 여기도 새우, 저기도 새우. 혹시 오늘 주인공이 새우? 사장님 새우 한 접시 추가요. 새우 한 접시 추가요. 해산물 전문점인 이곳의 가을 시즌 특별 메뉴 바로 새우 무한리필. 싱싱한 생새우는 기본, 고소한 새우튀김에 새우 소금구이까지 종류별로 무한리필. 이거 정말 실화입니까?
주문과 동시에 회와 소금구이, 튀김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세 가지를 다 드시고 난 다음 소금구이, 회, 튀김 2시간 동안 한 가지씩 무한리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주에선 이미 신선함과 푸짐함으로 소문난 맛집 무한리필 새우라 빈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거둬두시라. 제철 맞은 통통한 새우가 인원수에 따라 기본 10마리 이상 리필된다는 말씀. 대하를 철이란 걸 알고 있었는데 먹으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한리필이라가지고 정말 좋아요. 새우가 조그만할 줄 알고 걱정했는데 되게 크기도 실하고 되게 신선하게 많이 주시고 이러니까 마음 편하게 좋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딴 데 가면은 솔직히 뭐 구이나 회나 튀김 이렇게 뭐 따로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그게 없는데 여기는 이제 셋 중에 먹고 한번 먹어보고 그 중에 맛있는 걸로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 새우를 그야말로 원 없이 즐길 수 있는 무한리필. 그런데 무한리필을 즐기기 위해선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 새우의 머리 부분만 똑똑 뜯어 골라가는 사장님. 그건 왜 가져가세요? 종종 새우 머리를 다 드시지 않고 무한리필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새우 머리가 영양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몸통보다도 오히려 더 맛있고 영양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 머리를 꼭 다 드셔야만은 무한리필이 가능합니다. 바삭바삭하게 튀기면 최고의 안주이자 별미가 되는 귀한 새우머리. 그냥 버릴 순 없죠. 끝까지 맛있게 먹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새우철이 끝나면 무한리필 메뉴도 끝인 건가요? 끝나고 나면 대게 무한리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게 말고도 뭐 해산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푸짐하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6척의 배를 소유한 선주이자 해산물 유통을 직접 하기 때문에 사철 싱싱한 해산물을 푸짐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사장님. 무한리필뿐만 아니라 독도새우와 문어, 뜨끈한 해물탕도 푸짐하게 즐기세요. 이렇게 무한리필이 되니까 양금 먹고 가려고요 오늘. 무한리필이라고 새우가 뭐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다 크고 다 발딱발딱 살아있고 오늘 막 원껏 먹고 가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원하는 만큼 푸짐하게 드세요. 대신 아까운 음식 남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무한리필 맛집과 함께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무한리필! 네, 경주의 무한리필 맛집을 만나봤습니다. 불고기, 한우 불고기와 새우의 무한리필. 스케일이 너무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새우 보면서 약간 서운했었어요. 왜요? 제가 신입일 때는 새우라던가 한우라던가 정말 많이 사주셨는데 네. 아나운서들이 워낙 이 새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요즘엔 좀 안 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가면 되겠네요, 이제. 네, 무한리필집 가셔서 많이 드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가는 건가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네. 가는 건가요? 네. 제가 사야 되는 건가요? 네, 선배님. 지금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정말 이 경주에서 이렇게 무한 리필로 너무나 이 질 좋고 맛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 관광도 관광이지만 이거 먹으려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세아 씨가 네. 또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보시면서 저는 어떠셨어요? 한우 이렇게 구워지는 거 보면서 정말 딱 보기에도 이 품질도 좋고 또 양껏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곧 겨울이잖아요. 가서 한우 좀 양껏 먹고 체력 보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양껏 먹는다고 했는데 사실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거기 있는 걸. 그래서 남기지 마세요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욕심내다가 늘 남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꼭 드실 수 있을 만큼만 주문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무한리필이나 셀프바를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남길 경우에는요, 환경부담금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곳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드실 수 있을 만큼만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우리 결혼식장 이런 데 뷔페에 가도 꼭 보면은 막 먹을 것처럼 많이 담아와요. 네. 그런데 먹다 보면 못 먹어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참 많던데 여기에 어떤 음식들은 굉장히 좀 버리기 좀 아깝잖아요. 어쨌거나 음식이란 자체는 소중하니까요. 네. 좀 아껴서 좀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더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요. 그 해산물 가게 있었죠. 전문점. 네. 지금 현재 새우를
지금은 무한리필로 팔고 있지만 11월 초가 되면은 이제 대게가 들어올 철이잖아요. 대게요? 네, 그때는 대게를 무한리필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대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가 6척이랍니다. 대게잡이 배가. 네. 그래서 국내산의 알찬 대게를 무한 리필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게 리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같다? 광고는 아닙니다. 네네. 아, 선장님이 6척이나 이 네. 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선장님 열심히 일하시라고 네. 제가 혼내주러 한번 가야겠네요. 가서 열심히 먹고 네. 사장님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네. 한번 먹고 와야겠어요. 무서운 고객이다. 아, 그런데 이 동네 발견이 회식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네. 회식 간다면 미리 좀 알려주세요. 그냥 이틀 정도 쫄쫄 굶다가 낮에만 뭐 합니다. 기가 막히게 저희는 낮에만 혼내주러 네, 뭐 제가 내는 건 아니지만요. 또 오늘 태균 아나운서가 열심히 오늘 네. 방송을 해줬으니까 한번 오셔서 양껏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남의 돈으로 생생하는 거죠? 네, 저는 그럼 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맛집은요. 사실은 그 이익을 조금 남기더라도 고객들이 정말 맛있고 그리고 푸짐하게 드시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장님들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꼭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네의 발견 이번 순서는요. 지난 5월 31일에 방송이 됐었죠. 사랑과 나눔의 현장입니다.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 그 뒷이야기가 도착을 했다고요? 네, 이제 한국으로 베트남에서 시집을 온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 걱정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요. 저도 참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사전 답사를 통해서 미리 한번 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상황이 심각한 집도 많았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베트남 친정집을 고쳐주기 위해 사전 답사를 떠났던 포항시 새마을회 행복사절단. 집수리가 시급했던 최종 4가구의 집을 둘러봤는데요. 그 후 약 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행복한 러브하우스. 포항에 사는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친정집 고쳐주기 그 준공식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이른 새벽 베트남으로 떠나기 위해 가족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친정집이 모두 고쳐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다들 이 얼마 만에 고향 방문인가요? 우리 애들은 5년 만에 우리 할머니 보는 거예요. 네, 5년 만에. 네. 저는 2년 전 혼자가 나왔는데 2년밖에 안 되지만 왠지 오늘 기분 되게 좋아요. 설레요. 여기 이 가족은 언니와 이제 갓 결혼한 여동생이 함께 친정집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그나저나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여기 부부고 얘 동생이요. 내가 첫째. 이 사람하고 내가 부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엄마 아빠가 있는 친정집. 이제 잠시 후면 만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그립고 또 그리웠을까요? 처음에 베트남에 가니까 기분이 진짜 기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고향 앞으로 출발해볼까요? 고고! 비행기를 타고 4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베트남. 지난 4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집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전 답사를 했었는데요. 과연 그 이후 어떻게 친정집이 바뀌었을까요? 다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렇게 포항시 새마을회 베트남 친정집 고쳐주기 행복사절단 그리고 가족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부턴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될까요? 3박 5일 일정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내 집을 차근차근 준공식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또 보완하고 그래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올 겁니다. 공항에 도착한 포항시 새마을회 행복사절단을 발견한 베트남 친정 식구들 서로 반갑게 맞이하며 안부 인사도 묻습니다. 반가워요. 집 잘 지어줬어?
오랜만에 보는 손주와 뽀뽀도 쪽. 반가운 마음을 온몸으로 전해봅니다. 한국으로 시집 보낸 딸도 안아보는데요. 미소가 닮은 모녀, 너무 보기 좋네요. 지금 방금 뵀는데 어때요? 네, 좋아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요. 한편 밖에서는 사위들과 딸을 마중 나온 아버지가 짐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이제 행복한 러브하우스로 온 가족이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Gặp con thì mới vui rồi, phải mừng rồi. 연기 조심해서 가시고 내일까 가시랍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친정집 걱정 없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된 베트남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 올해도 어김없이 4가구의 집을 고쳐줬는데요. 사전 답사 이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공사. 과연 베트남 친정집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지금부터 그 러브하우스가 공개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이곳, 혹시 기억나시나요? 강 위에 위태롭게 지어져 있던 러무인 자우 씨의 집입니다. 강하고 같이 돼 있어갖고 밑에 보면 그냥 그 강물이 흐를 정도로요. 전혀 안 보였었고 그냥 그 한국의 어떤 소망보다 못할 정도로 너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정하면서도 이 할머니 집하고 삼촌 집을 같이 엎쳐갖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니까 너무보다 그때는 정말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정도 광경이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를 위태위태한 모습.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았던 이 집에서 러무인 자우 씨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안정상의 문제가 심각해서 시급히 수리가 필요했던 집이었습니다. 이랬던 친정집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바뀌었는데요. 튼튼한 벽에 하늘색 벽지, 안락한 방과 깔끔해진 부엌과 화장실까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행복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표정도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네요. Nó nói vậy nha. Em cũng muốn cảm ơn mơ của em được cái bà mẹ như vậy ở cái nhà. Nhưng vợ cho em em ước thôi là nhà có đầy đủ điều kiện này kia cho bà mẹ. Rồi ước em hồi nhỏ tới lớn nhưng mà chồng em đã ký được nhà. 이어 기념으로 준공식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는데요. 이로써 러무인 자우 씨의 친정집 고쳐주기는 대성공입니다. 잘 살아야 돼. 예? 애기도 많이 놓고. 할머니 건강하시라고. 할머니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젠 러무인 자우 씨도 조금은 친정 걱정을 덜어놔도 되겠네요. 다음으로 찾아간 베트남 친정집 고쳐주기 준공식 현장은 지난 2017년 사전 답사 과정에서 아쉽게 한 번 탈락했던 집인데요. 올해는 이렇게 친정집 고쳐주기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데다 집 전체가 습하고 어두워서 사람이 생활하기 적합하지 않은 집이었는데요. 과연 이 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 확인하러 갑니다. 다 같이 출발! 진짜? 맞아. 다 왔어요. 무사히 두 번째 친정집에 도착.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수리 공사가 잘 됐는지 꼼꼼한 포항시 새마을회 행복사절단의 현장 점검이 시작됩니다. 현관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방과 화장실이 보이는데요. 확실히 깔끔해졌죠? 천장도 튼튼하게 비새일 염려도 없고 방안도 하늘색 벽지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하지만 집안 곳곳을 살펴보니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이곳 화장실인데요. 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도 안 나고 해놓고. 아, 위로 문통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 문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물이 안 나오. 그럼 이 저기 물통 이 네네, 위로 바깥에 물통 없다는 말 아이가. 아직 완벽하게 집수리가 되지 않은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죠. 바로 현장에서 건설업자와 함께 세부적으로 점검을 하며 다시 한번 마무리 공사에 대한 확답을 받아냅니다.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해. 우리 những cái điểm mà chú vừa nói vừa rồi á, chú vừa nói. 오케이. 오케이. 사전 답사부터 새 집이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들이 더해졌는데요. 이제 친정집에서 꽃길만 걸으면 되겠죠. 사장님과 여기 공부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여성회사하고 우리 남편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이렇게 친정집을 지어주면서까지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지어줘야 이 친정집에서도 좋아할 것 같고 또 공사도 그렇게 해야 만족이 될 것 같아요.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앞으로 남은 두 집도 아마 꼼꼼하게 미비한 점이 있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할 겁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친정집 고쳐주기. 올해도 4가구의 집을 고쳐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는 두고 온 친정 식구들 걱정 없이 모두가 한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의 이주 여성 모두가 행복하게! 어쩌면 그 여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시집을 오고 나면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뭐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친정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친정집에 잘해주니까 좋아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또 이번 프로젝트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포항 MBC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1탄과 2탄이 있는데요. 영상이 또 아주 뜨거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회수가 80만 가까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들어가셔서 네. 100만 채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정말 집이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렇죠. 필요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 베트남 친정집 고쳐주기 프로젝트는 사실, 올해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 뿌듯한데 매년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이렇게 짠해지는 느낌.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친정집이 있는 네. 이제 여성으로서 그렇게 참 부럽네요. 네, 저도 이렇게 고쳐주고 싶네요. 제 돈으로 엄마 고쳐줄게요. 네. 저희 집도 네. 좀 신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보니까요. 네. 네, 또 이 완성된 집을 보면서 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네네네. 이제는 친정집 걱정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여기 포항에서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고칠 집이 많다고 합니다. 1년에 4가구밖에 선정할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까요? 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동네 발견에서는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소식들에 관한 시청 소감도 좋고요. 나만 아는 우리 동네 이야기, 나만 알고 있는 맛집들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데 다녀오면 우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진도 보내고. 예. 그래서 그 별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 저희 동네 발견에서 슬쩍 하나 보내주시면 깨톡으로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